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비욘드 가족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 제주 라이브도 일요일 시간대에 출동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은 제주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중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제주중앙병원 산부인과 최중국 선생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비욘드 가족분들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기 위해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중앙병원 산부인과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준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훌륭한 비욘디 채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 관계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출연해 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아시스님, 소중한 일상님, 코리아님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하셨고요. 룰루랄라 행복님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만나 뵙는데 네. 원장님은 고향이 제주도이신가요? 저는 고향은 대구인데 네. 이제 대구에서 이제 산부인과 전공의 생활을 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임상 강사 생활을 하고 이제 서울에서 의사 생활 좀 하다가 네. 이제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돼가지고 네. 이렇게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주도로 오신 지가 몇 년 차 되셨어요? 지금 이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의 어떤 매력에 또 대구도 참 좋은 곳인데 네, 대구에 30년 넘게 살았지만 또 제주도가 제가 여행 올 때마다 네. 너무 이제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번잡하지 않고 이런 조용한 분위기들이 때문에 이제 좋아하게 됐다가 꼭 한번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매력에 빠지셔서 제주 오셨는데 이렇게 진료 외에는 좀 어떻게 제주 라이프를 즐기고 계세요? 주말 되면 이제 가족들이랑 네. 아이가 셋인데 네. 진짜요? 네. 와,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제 애들이랑 뭐 바닷가도 가고 네. 산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경치 구경하면서 이제 마치 제주도에 살고는 있지만 여행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좋네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제주도에 오셨을 때 사실 참 많은 병원들이 또 제주도에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이 중앙병원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 좀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제주도 여러 대형 병원들도 많고 좋은 병원도 많은데 일단 뭐 사실 자리가 여기 났었기 때문에 왔지만은 네. 물론 이제 공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가깝죠. 우리 비행기 착륙할 때 보면 저희 병원이 건물이 보이거든요. 맞아. 건물도 괜찮고 안에 시설도 좋고 여기 근무하면서 알게 됐지만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중앙의료재단이 사실은 1981년에 덕용병원으로 네. 이제 설립된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이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고 계신데 저는 좀 놀랐던 게요. 이게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에 개정된 의료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물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이 지역 주민들 제주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병원을 지으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뭐 취지에 맞게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제주중앙병원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은 오늘 또 주제를 네. 자궁 성근증과 자궁 근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라고 삼아 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 둘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제 자궁 근종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자궁 선근증이라는 것은 이 환자분들이 사실 외래에서 잘 설명을 듣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이제 자궁 선근증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설명을 잘 듣지 못하시니까 이제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근종을
로 알고 계셨는데 이제 자궁선근증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게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또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또 네. PPT 자료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많은 자료를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이 먼저 하나가 있어서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프지마요님께서는 자궁 성근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혹시 자궁 성근증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이 자연 임신이 가능할지, 그리고 자연 임신이 가능한 자궁 성근증 치료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궁선근증 자체는 임신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어려운 경우, 자궁선근증이 심한 경우에 이제 유산이나 조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자궁선근증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국소적으로 발생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굉장히 넓게 퍼져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 수술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임신을 해야만 하시는 분들은 자궁선근증 자체의 증상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시게 되겠고, 사실상 이제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산을 겪으시고 출산을 하시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되는 게 살짝 이제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원래 여기 계시다가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네네. 오셨을 때 네. 우리 환자분들이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왜 또 다시 데리고 가시냐 이런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또 예. 들었었거든요.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네. 우리 선생님과 함께 또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료 보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이후에 또 실시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나이, 성별, 요즘 고민, 갖고 계신 질병, 복용하시는 약 등 좀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PPT 자료 먼저 좀 네. 살펴볼까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궁선근증과 자궁근종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제를 잡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이제 흔히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자궁에 물혹이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하러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물혹이 여러 개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궁에 물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환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물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자궁에는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종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근종 자체는 이제 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벽이 두텁다고 들었다, 자궁벽 한쪽이 두텁다고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궁에는 여러 가지 층이 있고 그래서 그 자궁 내막층이 있고 자궁 근육층이 있는데 자궁벽이 두껍다고 들었다는 게 이제 자궁 내막층을 두껍다고 얘기를 하신 것인지 또는 자궁 근육층이 두껍다고 하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통도 심하고 월경량도 많은데 자궁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자궁 성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하신 분들 또는 이제 자궁 근종인 줄 알았는데 자궁 선근증이라고 얘기를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궁 선근증이 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궁 선근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고. 이런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이제 정확한 용어 사용과 이런 원인을 파악을 하고 질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치료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질병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요즘에 워낙 정보들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정보들 자체가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나의 병과는 다른 환자의 경험이 나의 질환과 비슷하다고 잘못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질병의 특성 자체가 전혀 다른데 이제 그 처해 있는 상황을 서로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이 치료 저 치료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궁 선근증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지금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비욘디 산부인과에 대한 내용을 네. 몇 번 봤는데 자궁 내막증에 대한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익숙하기도 해요. 네. 자궁 내막증이란 증상. 이 질환은 굉장히 많고 네.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자궁 선근증과 자궁 근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궁을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궁은 근육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층이 있고 이렇게 자궁 안쪽에 월경을 하는 이 자궁 내막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경을 하는데 이제 이 자궁 내막에만 있어야 되는 이 자궁 내막 세포층이 이제 자궁 내막뿐만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이런 자궁 바깥에 또는 나팔관 이런 난소 이런 쪽으로도 옮겨 붙어서 이제 다른 쪽에 생착해서 증식되는 현상을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의 주요 증상은 이제 월경통, 만성 골반통, 성교통, 배변통 등이 있고 이제 이런 통증들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전달이 돼서 이제 하부 요통 또는 하지 방사통 등이 있을 수 있고 심하게 되면은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복강 내에 장기 유착을 만들어서 장 운동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 운동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변비나 장 폐색과 같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상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0% 정도가 무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나요? 예. 근데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치료를 필요하진 않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미리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이제 수술의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유력한 가설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이제 월경혈이 질을 통해서 아래로만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월경혈이 나팔관을 타고 이제 복강 안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 자궁 내막 세포가 이제 주변 조직에 이제 들러붙게 되고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게 가장 유력한 발생 기전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혈행성 전파, 그다음 면역학적인 원인이나 유전적인 원인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발생 기전들 때문에 우리 몸 어디에도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폐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난소에 발생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자궁 내막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자궁 내막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증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자궁 내막증이 자궁의 근육층에 발생하게 되면 이제 자궁 선근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자궁 내막증의 치료를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이제 수술이죠. 네. 수술은 이제 개복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을 주로 하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로봇으로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목표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복원을 하고 난소 기능을 보존하기 위함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게스틴 단독 제제 또는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레나라고 하는 그런 자궁 안에 심는 이제 피임 기구죠. 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레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라고 해서 일부 이제 우리가 가폐경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주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궁 내막증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치료 후에 재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제 1년에 10%씩 재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치료를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이제 20% 또는 이제 5년 후에 40%가 재발할 정도로 굉장히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치료 수술 후에 이제 호르몬 요법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환자 중에 이제 초음파 환자분들 중에 이제 초음파 소견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왼쪽 위에랑 오른쪽 위에 화면을 보면 이제 정상적인 난소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난소에 이제 난포들을 가지고 있는 저런 모습들이고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는 이제 자궁 내막종 혹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예, 왼쪽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이제 자궁 내막종을 형성한 환자분인데 사이즈가 거의 8cm가 넘는 그런 혹인데 네. 이제 저 안을 이제 터뜨리게 되면 이제 안에 초콜릿 모양의 그런 액체들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한마디로 오래된 피들이 이제 고여가지고 이제 혹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이만큼 이제 크게 이제 형성이 된 경우에는 이제 배 안에 유착도 네. 굉장히 심하게 아이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수술한 환자분의 사진인데 왼쪽 위 사진을 보면 이 배꼽에 이제 복강경이 들어가서 이제 배꼽에서 이제 골반 장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이제 장 자체가 자궁을 완전하게 덮어버려 가지고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환자분은 이제 병원을 거의 찾지 않으셨던 환자분인데 매번 생리 때마다 거의 병상 마치 중환자처럼 네. 그렇게 매번 누워 계시다가 아이고. 이제 너무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응급실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장 응급 수술을 했는데 장 자체가 저렇게 자궁을 완전히 덮고 있어서 저희가 개복을 할까 말까 제가 수술 중에도 수십 번 고민을 했던 환자분인데 결국은 이제 복강경으로 잘 해결이 됐는데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자궁과 오른쪽에 이제 끈처럼 보이는 저 조직이 이제 맹장인데 이제 자궁이랑 맹장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수술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맹장도 같이 절제를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진 오른쪽 밑에 사진은 이제 완전히 이제 수술이 끝난 사진인데 마치 막 폭격을 맞은 맞아요. 피범벅의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호르몬 치료하고 오실 때마다 저한테 이제 자기가 증상이 이렇게 심했는데 이렇게 좋아져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매번 다행이네요, 얘기를 진짜.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자궁 내막증이 이제 이렇게 자궁 근육층에 파고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궁 선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 선근증도 주요 증상은 비슷합니다. 이제 생리 과다가 있고, 이제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있으며, 월경통, 성교통, 그 다음에 난임, 조산, 이런, 하지만 이제 무증상도 있고요. 이제 이런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발생기 전은 이제 자궁 내막과 자궁 근육층 사이에 그런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자궁 내막의 세포가 자궁 근육층으로 침범해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과다와 이제 월경통이 굉장히 심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의 삶의 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엄청이죠. 그리고 월경 때마다 그 자궁 내막 세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을 반복해서 일으키게 되니까 이제 자궁 근육층 세포가 계속 비대해지고 세포를 변성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궁이 점점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정상 출혈과 월경 과다, 월경통들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이런 이제 진행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자궁 일부에만 있는 이런 국소형 자궁 선근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이제 자궁 수술을 하셨던 분들에게서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제왕절개도 해당돼요. 네, 출산 자체가 이제 출산 자연분만도 물론 이제 자궁 선근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왕절개 또는 이제 자궁을 수술한 근종절제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산이나 우리 자궁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된 자궁 소파술 등도 이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게 이제 증상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됨으로써 무증상이었던 환자가 점점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중년 여성의 경우도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게 되겠고 자궁 내막증도 이제 자궁 선근증 자체가 자궁 내막증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도 이제 자궁 선근증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이라서 에스트로겐에 오래 노출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증상이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궁 선근증은 이 진단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도 다양하고 진찰 소견도 굉장히 다양해서 영상 소견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사실상 이 자궁 선근증을 설명드리는 경우가 사실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증상과 진찰 소견과 이런 영상의 결과들의 종합적인 결과가 이제 모아져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일반적으로 사실 최종적인 진단은 자궁 적출을 하고 나서 조직 검사가 유일한 방법이긴 한데 네. 모든 여성을 다 자궁 적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이렇게 진단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음파 소견은 명백하게 자궁 성근증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해보면 자궁 성근증이 아닌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초음파 소견에서는 정상인데 네. 수술을 해서 보면 자궁 성근증이 나오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진단이 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이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잘 모르시게 되는 거죠. 네. 초음파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 위와 오른쪽 위에 정상 자궁을 보면 자궁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좀 이쁘게 생겼고, 맞아요. 예, 색깔 자체가 대부분 균일한데 왼쪽 아래쪽에 자궁 성근증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자궁 성근증 환자의 사진을 보면 자궁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어두운 부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고, 맞아요. 이제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고 자궁 성근증으로 진단 받으셨던 분들의 이제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생리통이 심하고 이제 월경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소염 진통제가 이제 그런 생리통을 줄일 수 있고 월경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지지만, 사실상 소염 진통제만으로는 미미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피임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피임약을 매일매일 복용하셔야 되는 게 불편하시다면 아까 자궁 내에 이제 미레나라고 하는 네. 자궁 내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거나 하는데, 이 자궁 성근증이 사실상 안 좋은 이유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치료의 방법인데, 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이제 자궁 적출입니다. 이게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자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궁을 살리는 경우가 사실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궁 성근증을 제거하겠다고 수술해서 일부만 제거하더라도 남은 부분에서는 자궁 성근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자궁 적출술이 되겠고, 자궁 성근증이 일부에만 나타나는 그런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자궁 성근종, 그래서 이제 혹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궁 성근종 절제술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 자궁 성근증이 자궁 전반에 걸쳐서 다 퍼져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이 자궁 성근종 절제술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외래에 가장 좀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푸입니다. 하이푸는 이제 산부인과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하이푸 같은 경우는 그 일부분을 이제 고강도로 계속 때려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녹여서 이제 네. 증상을 해결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반적으로 자궁 성근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궁동맥 색전술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궁 근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궁 근육의 세포 자체가 일부 세포에서 이제 과정식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자궁 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궁 성근증은 자궁 전반에 걸쳐서 생기지만 자궁 근종은 일부에만 혹이 있게 됩니다. 일부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외래에서 가장 하게 되는 문제들이 이제 물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정확한 의미로는 물혹이 아니고 이제 근육 세포 덩어리가 이제 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궁 근종은 매우 흔한 여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의 3명 중에 1명이 자궁 근종을 다 가지고 있고요.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그다음에 40세 이상 여성의 30에서 50%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매우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궁 근종의 초음파 소견인데 이 자궁은 이렇게 작지만 여기에 일부 이렇게 혹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자궁 근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궁 자체는 작지만 여기에 자궁 근종이 있고 여기에도 자궁 근종이 있고,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이분은 자궁 선근증도 같이 있으면서 근종도 이렇게 존재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근증과 근종은 명확하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네요. 이분은 지금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작게 있어서 그렇지만 11cm나 되는 근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예, 이분은 이제 근종을 제가 거의 20개 넘게 제거하신 이런 환자분이십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이제 물혹이 있을 수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게 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확연하게 맞습니다. 예. 느껴지고, 안에 물이 차 있지 않죠. 예. 여성분들이 이제 물혹이 뭐 누구나 좀 있고 사라질 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 어렵네요. 터트릴 수도 없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제거를 해야지만 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 한 잔 네.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해가 속속 잘 된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더 이렇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샴페인님께서는 차출환이신데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도 이렇게 중간부만 와도 이제 좀 이해가 잘 되는데 네. 제가 남은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네. 시청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치료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궁 선근증과 자궁 근종 치료가 비슷하긴 합니다. 호르몬 치료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자궁 적출도 하는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치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궁 선근증은 자궁 전반에 걸쳐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궁 근종은 일부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궁 근종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궁 근종 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월경 과다나 그런 생리통, 그런 이제 복부의 이물감,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가 있고요. 개복 수술도 할 수 있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자궁 선근증은 하이포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부인과 학회의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2cm 미만의 자궁 근종은 이제 하이포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포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비급여. 네, 비급여고 이제 네네. 한 4,500만 원 정도 하죠. 아,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선근증과 자궁 근종의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제 결정적인 요소는 이제 증상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경통, 이제 월경과다, 만성골반통, 부종출혈, 빈혈,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있으시면 사실 수술을 결정하게 되겠고, 그 외에 크기나 개수,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크기나 이제 개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10cm 이상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 10cm 이상이라는 기준도 사실 의사들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기가 크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크니까 당연히 이제 자궁이 만져지거나 울퉁불퉁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종 같은 경우는 크기가 급격하게 자라는 경우, 이것은 이제 악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이제 이게 사실 진짜 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이제 자궁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사실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이제 환자분과 상담을 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늦게 나타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폐경 시기가 49세에서 51세 사이 정도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49세쯤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굳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한 1, 2년 정도 어떻게 좀 시간을 끌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폐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폐경 시기도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이제 뭐 또는 이제 환자가 뭐 큰 증상은 없지만 또 주치의와 상의해서 이제 환자가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외래에서 흔하게 받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궁 선근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암이 될 수 있나요?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궁 선근증을 방치하더라도 암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사실 증상 치료만 하시다가 이제 폐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궁선근증은 폐경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나요? 일반적으로 월경통과 생리과다는 당연히 이제 폐경이 되면 이제 증상이 없어지게 되지만 이게 이제 골반통과 같은 증상은 폐경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원인을 좀 찾기 어려운 그런 골반통이 계속 있으신데 초음파 소견은 자궁선근증 소견을 나타낸다면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선근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현재 알려져 있는 자궁선근증 예방법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정기검진을 계속 하셔야 된다. 정기검진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네요. 네. 뭘 먹는다 이런 걸로 되는 네, 게 음식으로 아니다 해결되는 보니까.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궁근종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자궁근종은 암이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궁근종은 암으로 변한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암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 왔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신 지견들을 보면 애초에 이 자궁근종이 암으로 발생을 했다가 그게 점점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최신 지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궁근종 수술 후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봤더니 이게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으로 진단되는 확률이 한 0.2에서 0.4% 정도. 그래도 낫네요. 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근종이 있으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나요? 이 자궁근종이 이제 자궁 내막 안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아기집이 착상하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근종이 자궁 내막 안쪽에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점막하 근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수술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배를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궁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궁경부와 같이 이제 자궁 하부에 자궁근종이 크게 발달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연분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왕절개하면서 근종도 같이 제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출혈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수술을 하는 것 또한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근종이 없어질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자궁근종은 일반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경 후에 자궁근종이 이제 호르몬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이즈는 줄어들 수가 있고, 그래서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에서 안 보일 수는 있고, 이걸 이제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궁근종은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호르몬 약을 먹으면 암이 생긴다. 자,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 물론 이제 우리 호르몬 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유방암의 확률이 조금씩 이제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고 이제 그 호르몬 약을 최소 5년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적은 확률로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얘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생리량이 줄어들면 몸 안에 나쁜 피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피가 몸에 쌓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이제 호르몬 약을 먹음으로써 이제 자궁 내막에 그런 이제 생리를 하는 그 자궁 내막성 자체가 이제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애초에 생리 자체가 이제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호르몬 치료를 하면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이 줄어든다. 오히려 이제 반대입니다. 자궁근종과 선근증은 이제 그 호르몬 안에 그 에스트로겐 성분 자체가 이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증상만 좋게 해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여성 흡연자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데도 이제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혈전증 때문에 굉장히 혈전증이라고 해서 이제 혈관 안에 피가 이제 한마디로 피떡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떡이 생겨서 이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흡연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궁 적출술에 대한 오해, 이게 이제 우리 사실상 우리 외래 진료하실 때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제 외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이런 질문인데, 이거 보고 오세요 하셔야 네. 돼요. 그렇습니다. 자궁 적출을 하면 이제 힘이 약해진다, 네. 혈이가 평생 아프다, 빨리 늙는다, 이런 걱정될 것 같아요. 예, 막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죠. 생리를 안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나쁜 피가 쌓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이제 근거 없는 얘기들이고, 자궁을 적출하면 폐경이 된다. 물론 이제 월경을 안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궁을 적출할 경우에 양쪽 난소를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을 적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폐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 전에 유방에 이제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궁을 적출하더라도 그 전에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을 적출하면 배 안에 그 공간이 비어서 다른 병이 생긴다. 저 도무지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궁 적출을 하면 이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데, 이런 연구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부부관계 성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을 진단받고 나서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적 관찰은 보통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암이 의심되거나 모양이 이제 이상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MRI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경 이후에 자궁 근종이 자랄 경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자궁 선근증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이런 폐경 이후에 근종이 자랄 경우에는 이제 악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주기에 뭐 살짝 자라는 거는 이제 짧은 주기에 관찰할 수 있고, 급격하게 자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즉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긴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 우리가 이제 석류라든지 홍삼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등이 이제 크기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 이제 비만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나 이제 자궁 성근증이 심해질 수 있고, 흡연이나 술 또한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금연을 하시고 이제 술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자기 혼자만의 상상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시고 치료를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오시는 마음의 분들도 결단이 끝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 거기에 맞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의 질병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너무 이렇게 쭉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을 해주셔서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어머, 여성들의 필수 강의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올케 언니에게도 보내줘야겠어요, 감사해요 라고 그레이스님도 말씀해 주셨고,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여성으로서 주변에 가임기나 아니면 임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 자궁 근종 생겼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성근종증과 자궁 근종의 차이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확연히 차이가 있구나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자궁 근종으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의응답을 최대한 시간 내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바다님께서는 자궁 성근종이 심해서 네. 이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수술을 받는다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네. 수술 후에 생리불순이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임신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수술 없이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지 네. 고민이 됩니다. 자, 자궁 성근증이 심해서 수술을 이제 수술 후에 생리불순이나 자, 근데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자궁 적출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자궁 성근증으로 수술을 했다. 사실 이제 자궁 성근증으로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궁 성근증의 그 일부만 아마 제거를 하신 수술을 한 건가? 사실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자궁 성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자궁 성근증이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들어갔지만 그 부분만 정확하게 경계가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제를 하고 자궁을 정상적으로 복원을 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자궁 성근증 조직들은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제 임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궁 성근증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당장 임신을 하시게 된다면 빨리 임신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만약에 임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호르몬 치료나 그런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좀 증상을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느낌이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네. 수술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좀 정기 관찰. 네,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호르몬제나 이런 거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 이제 피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데는 이제 피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소염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좀 복용을 하시게 되면 증상이 좀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빨리 임신을 시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한잔 네,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시간을 너무 잘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계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질의응답도 네. 가능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네. 자, 해피데이님께서는 30대 후반입니다. 5월 중순쯤에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자궁 근종 크기가 5cm까지 성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네. 계속 관찰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궁 근종 크기가 더 커진다면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자궁 근종은 이제 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궁 근종이 자궁의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궁을 큰 틀로 봤었을 때 자궁 내막층에 가까울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cm가 마치 버섯 자라듯이 자궁 바깥쪽에 이제 커졌다면 얘는 이제 10cm가 되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에서는 만져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겠고 반대로 자궁 안쪽으로 침범에 들어있는 자궁 근종이라면 앞으로 조금만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사이즈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사이즈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증상을 관찰하시는데 그 증상은 주로 이제 월경과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출혈, 그다음에 생리통, 네. 그다음에 복부 압박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궁 근종의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하, 헉, 아, 그렇구나는 아까 이제 저희 영상을 초음파 사진을 보내주셨을 때 저도 같은 마음으로 헉하면서 봤습니다. 뭉게구름 하나님은 자궁 근종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유지해야 될까요? 자궁 근종은 30대에서 40대에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이 자궁 근종이 생기는 원인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주변에서 이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 혹시 나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 자궁 근종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좀 조심해야 할 정도나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자궁 근종을 예방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비만이나 이런 흡연이나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자궁 근종이나
이런 사이즈가 증가하는 데 영향이 네. 되겠고,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 몸에 이런 비만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되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게 되겠고, 네.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궁근종을 키우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데, 그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이제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성근증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이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워낙 건강 보조식품 네. 그런 것들을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강 보조식품 물론 좋긴 하지만 이제 너무 과다 섭취를 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또한 이제 굉장히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뭉게구름 하나님에 대한 질의응답은 아까 저희 마지막 PPT 쪽에 네. 정말 딱 그 맞춤형으로 맞습니다. 준비를 해주셔서 네. 한번 방송 이후에 다시 보기로 그 부분 무엇인지 캡처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아요. 자, 출발님께서는 제가 6개월 전에 자궁근종 7cm가 있는 거를 알았는데 위치가 나쁘지도 않고요. 증상도 없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생리를 3주 동안 안 하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아. 상황이에요. 이 자궁근종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생리가 안 끝나니까 이 산부인과 예약도 못하고 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불안한 마음입니다. 네. 계속 이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지 수술을 하는 게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사실 나이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예, 자궁근종이 7cm가 있는데 이때까지 증상이 없었다면, 물론 지금 현재의 출혈이 이제 생리를 3주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의 출혈이 자궁근종 때문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궁근종이 원인이 맞다면 사실상 이제 자궁근종을 수술을 하는 게 좋죠. 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리를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산부인과 예약을 못 하고 계신다 했는데, 자, 외래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찰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월경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은 사실 저희는 그런 진찰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월경혈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전 처치를 다 하고 이제 진찰을 하기 때문에 월경혈 출혈이 계속 있으시더라도 네. 이제 얼마든지 내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진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하시니까 네네, 월경 맞습니다. 중에도 네. 가능하다 하시니 한번 가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파라솔린 좋은 방송 네. 감사합니다. 샴페인님도 첫 출연인데 말씀을 슬슬 잘하셔서 믿음이 갑니다 해주셨고요. 트렌드 메이커님은 좀 다른 주제의 질문이지만 네. 30세 남성이시고 HPV의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아, 들었는데 이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지 네. 이 백신에 대해 처음 알아서 이 접종 전에 좀 주의할 점과 방식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흔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서 얘기하는데, HPV 백신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유두종 네. 백신인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여성에게서 이제 자궁경부암을 가장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이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성접촉을 통해서 이제 여성에게는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남성에게서는 성기암도 일으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항문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두암, 후두암, 뭐 여러 가지 두경부암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제 12세, 13세 되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가다실 사학과 맞아요. 백신을 이제 무료 접종을 해주는데, 이 예방 백신 자체는 이제 30세 남성이시잖아요. 예방 백신 자체는 일반적으로 3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백신이 이제 가다실이고, 지금 이제 30세 남성이시면 HPV 백신을 맞게 되시면 아마 가다실 국가를 맞게 되실 것인데 3번을 맞으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자체는 뭐 사실상 이제 몸 컨디션이나 이런 게 이제 괜찮으시다면 언제든지 가셔서 맞으시면 되겠고, 이제 가다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첫 달에 맞고 그 2달 후에 맞고 그로부터 넉 달 후, 그래서 토탈 6개월 동안 이제 3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잘 지키셔야
이제 최대의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만 잘 지키신다면 뭐 네. 언제든지 맞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요즘 이제 남성 잘생긴 남자 배우를 네. CF에 나오면서 좀 네네. 인식이 넓어진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돼서 네. 빠르게 오아시스님까지만 좀 질문을 다룰 수 있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 선생님 40대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궁성근종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이상을 증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자궁근종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자궁성근종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네. 혹시 초기에 또 증상들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강의 내용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제 자궁선근증 자체도 이제 자궁선근증이 이제 일부 국소적으로 막 몰려서 생기게 되면 그게 마치 자궁근종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자궁근종은 초음파로 보면은 이제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자궁선근종 같은 경우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선근종이라고 아마 진단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궁선근증의 가장 주된 증상은 이제 월경과다랑 이제 생리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만약에 이제 심하시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근데 그런 증상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무증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꼭 치료의 치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제 자궁선근증 같은 경우는 암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없으시다면 계속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지켜보시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잘 지켜보기만 하시면 되겠고 이제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중앙병원 현장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최준국 선생님과 방송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좀 첫 방송 어떠셨을까요? 너무 방송을 하는데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있는데 진행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다들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 네. 좋은 강의에 많은 도움이 네. 받고 실시간으로 친절한 답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유익한 정보 알아갑니다. 설명도 이해가 쏙쏙 쉽게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또 오늘 주제와 관련된 고민이신 지인들이 있으시다면 방송 링크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주중앙병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남은 주말도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주중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최준국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